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오늘은 동백 지역에서 중등 영어 시험 잘 보는 법, 그리고 고등 영어 시험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백현 중학교 3학년 이번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은 고등학교에서 수능 유형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수능 유형에서 아주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회화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문제나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영영 시험 같은 것도 영영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제 수능 유형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출제됐고 역시 회화, 영영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능에서 이제 아주 쉬운 유형이 이제 일치 불일치 유형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치 불일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능 유형에서 쉽기 때문에 좀 많이 봐줄 수 있는 문제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회화고요. 그다음에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말 뜻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치불일치.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 유형과 거리가 먼 문제가 중학교 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대신 어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문제 많이 틀려요. 옳은 문장을 있는 대로 다 고르세요. 그럼 하나씩 보시면서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어법상 옳은 것은 뭐 쓰임이 같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법이죠. 이게 전부 다 내신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꽤 많이 출제하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가르는 그런 방법을 보통은 중학교 때 쓰십니다. 그럼 중학교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은 그 내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어법을 잘 하셔야지 중학교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뭐 이번 백현 중3 같은 경우는 2과입니다. 3과 4과입니다. 그 다음에 어휘도 뭐 그렇게 고등학교에 비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회화는 뭐 당연히 어렵지 않겠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서술형이 있어서 보통 학생들이 객관식을 다 맞고 뭐 서술형에서 실수해서 뭐 감점 당했어요. 이런 패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술형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점수가 깎일 요인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점수를 어느 정도 깎아야 되니까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문법을 어렵게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법을 꽤 많이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 고등학교 문제에 비해서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문법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문법 거의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다 맞으면은 100점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몇 개 틀리면은 이제 그 아래 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보통 이제 점수가 갈리고요.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보면은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뭐 예전에도 분석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있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와 다르게 서술형이 있는데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의 비중이 아주 높은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변형이 됩니다. 아주 변형이 많이 되는 게 특징이어서 또 여기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도식화를 해보면은 중학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한 독해 능력은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보기에 있는 단어라든지 여기 있는 걸 해석을 잘 하면은 그 정도 능력을 키우시면은 충분히 중학교 시험을 잘 보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문법밖에 틀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작은 없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했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독해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독해에서 거의 성적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도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죠. 그 다음에 영작은 학교마다 좀 비중이 낮은 학교가 있고요. 혹은 굉장히 높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할 일은 뭐냐면요.
이 각 시험 문제를 보고 이제 시험에서 각각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겠구나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 학생별로 이 학생은 한 독해가 이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기간에 이 정도로 끌어올리고 평소에도 독해 능력을 더 키우려고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시험 보니까 문법은 한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학생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정도를 키워주는 게 학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학교 시험에 너무 치중을 하시다 보면은 이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100점을 맞다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독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해 능력을 중학교 시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 정도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지 고등학교 때 가셔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중학교 문법에 비해서 고등학교 문법이 더 간단합니다. 규칙이라든지 그런 건요. 근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문법에서 틀리는 첫 번째 이유는 거기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모르니까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품사를 구분 못하니까 문법도 틀립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는 독해, 어휘 이쪽 능력을 많이 키우셔야지 고등학교 가서 시험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영어를 위해서는 간단하게 가이드를 드리면요. 중학교 영어는 A 이상 받을 실력을 갖추고 있으시면 됩니다. 예, 특히 문법 쪽에서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내가 문법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독해, 어휘, 논리, 사고력,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능력을 이제 평소에 투자하셔야지, 키우셔야지 대입 영어에서 영어 때문에 점수를 깎이는, 영어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라이메디 학원이었습니다.